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딥스테이트의 전략 가운데는 가장 핵심적인 이게 독일 철학에서 나왔다 그러는데요. 흑백 논리가 있고 혼돈 속의 질서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 그러죠.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산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적대시 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화해서 영미권 세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지지해서 돈을 많이 후원하는 세력이 바로 그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월가의 돈이 많은 세력이 바이든을 지지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걸로 봐서는 코로나도 하나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보통 일반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혼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언택 사회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야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인터넷, 컴퓨터, 그 핸드폰 이런 걸로 통제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완전히 혼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과연 개인들은 누가 적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분은 일본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백신 속에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동선, 즉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나노칩이 포함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선 전에 이걸 다루긴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백신이 가장 큰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즉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개개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북한이 적이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금 무식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이것은 미국이나 영미권을 위해서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김진홍 목사, 김동길 명예교사, 전광훈 목사, 트럼프가 김정은을 끝내버려라 그러면서 선제 타격론을 막 주장한 것이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북한에 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서 좋아할 것은 주변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피해가 엄청나죠. 남북한 모두.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화 세력마저도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이 있어야 그 적이 막 준동을 하면 보수세 쪽에서는 이롭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구구가 대한민국 성우회 예비역 장군단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2018년 9월달 자료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한일 관계를 군사교류로 끈끈이 해놓자 이런 주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구구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을 아시아 쪽으로 늘리자. 그런 것이 일본 구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돈까지 지원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그 군대에
별들, 장군들이 생각에 마인드가 상당히 일본 의존적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동북아 역학관계라는 걸 아주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북한에 중공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지도부가 강성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 뭔가 전쟁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면 중공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미중 갈등의 남쪽의 그 지도층은 어떻게 결론을 낼 건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쪽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 역학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세라는 데서는. 왜냐하면 동북아 역학관계라는 거는 몽골까지 지금 친미 성향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영미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의 힘을 줄일까? 그것이 미국의 보수세입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주한미군이 좀 주둔을 해줘야 동북아 역학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지도부도 이를 수긍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의 적이 북한이다 라는 단순한 명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벌써. 왜냐하면 세계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를 보수세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는 평택에 가 있습니다. 평택에는 삼성 공장들이 많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보수도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무식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만약에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왜냐하면 주적 개념이 중국으로 포커스가 지금 가 있어요.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서서히 오픈시킨다. 아마 그런 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한국의 보수세도 인식을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 이 생존권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을 받을까 말까 이런 것들 있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이것은 사실은 박정희 때 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를 어떻게 보면은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어느 정도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칭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무조건 100%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보수라는 건 그나마 박정희가 친일적이다라고 단순하게 또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상당히 그 자국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이민자들 또는 외국 노동자들을 마구 받아들이게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는데 보통 민주당 정책은 바로 빌 게이츠 정책이에요. 세계화시키자. 그러니까 국경을 없애라. 이런 쪽이고 미국 민주당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트럼프는 국경을 지켜라. 국경 벽을 높이 쌓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 문제가 대두되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진짜 이유, 이것을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EU는 이민자를 마구 받아들이자 이렇게 독일의 메르켈이 그런 정책을 썼었잖아요. 반대가 있더라도. 그랬는데 영국 쪽에서 보자면 이민자들이 와서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하고 뭐 미국 같은 나라가 또 될 텐데 이제 걱정이 크겠죠. 영국도. 그래서 브렉시트를 찬성했다고 그러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볼 때는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교육이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일본 배상금으로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해가지고 북한을 쳐들어가자. 참 너무 단순 무식한 겁니다, 이거면. 그러면 돈 주면 그냥 나라도 팔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배상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 배상금 다른 아시아 지방도 다 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도. 그랬는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이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유교 정신이 있고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인력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때문에 기술 도입도 굉장히 빨리 됐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도 놀랍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일본의 배상금 받아서 한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 5%? 5% 정도 가지고 옳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95%의 다양한 그런 원인 이런 것들을 재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한국은 몽골과 연합국을 해가지고 아시아 공동체를 크게 만들었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 세력도 찬성하는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런 상태인데 북한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마구잡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경제 문제도 폭락할 것이고 또 인력이 모두 그 생명을 잃게 되면 그 한반도의 우수한 인력입니다. 인력이 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원을 이상하게 광산,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경제학을 좀 공부해 보세요. 그 인적 자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를 볼 때는 이 지정학적 구도도 봐야 되지만 동북아 역학관계, 대중국 관계,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수세가 좀 더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돈이 계속 지금도 들어올 거예요. 한국은 특별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의 모든 스파이 조직, 나쁜 조직,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보수세가 지금 할 일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한국의 나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퇴치시키는 정책을 좀 피세요. 그리고 이 백신 이거 반대하는 쪽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가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저는.